지금 선교회 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리입니다. 30살의 청년 CTS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지금 선교회 유인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선교회 유산 기부 프로젝트로 새롭게 거듭나기로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마지막 선교 후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유산 기부 프로젝트 CTS 유산 기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참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모셨는데요. 먼저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기독교계 신사 중에 신사이신 이상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는 새롭게 사실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난주에 예. 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유산 기부 프로젝트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 기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참 훌륭한 일이라 생각되어져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역시 30년 동안 정말 변함없는 열혈 CTS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배우 이혜근 권사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유산 기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는지. 저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리가 처음 왔을 때 그 마음 또 마지막도 잘 그 믿음 안에서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렸으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저는 조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아는 것이 힘이다.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좋은 일에 쓰임도 받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산 기부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 이제 이혜근 권사님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그 순간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프로그램의 막내이시죠. 늘 이 시간 되면 좀 약간의 긴장을 하십니다. 국민사회라고 하는 우리 이혜리 아빠 원혁 집사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프로젝트를 다른 말로 저는 돌려드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내가 가진 게 없었고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돌아갈 때는 그 받은 것을 온전히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돌려드림 프로젝트로 우리 여러분들 함께 보시는 분들도 유산 프로젝트로 선교에 동참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 나 알아.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게 가슴까지 와가지고 내가 실천하기까지는 이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면 좋겠다 싶어서 멋진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님이시죠. 우리 박훈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을 하셨었잖아요. 그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2001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지금 현재 앞에서 말한 그 유산 기부에 관련된 거를 포함해서 기부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기부 문화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는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유산 기부란 말이 생소할 수 있었어요. 유산 기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건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또 이해하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미국과 영국을 어떻게 하는지를 첫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은 좀 더 유산 기부할 때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도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짧은 시간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유산 기부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 박훈 교수님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유산 기부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기부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 기부는 사실 세금 문제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일종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과 그중에 유산 기부, 그래서 그 문화의 그 현재 주소하고 그 다음에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기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먼저 봐볼까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2022년과 2023년에 있었던 우리의 기부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부에 2022년과 2023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법인 기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떻게 대한 그래프라고 막대 그래프가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조금씩 키가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가 가장 개인 기부든 법인 기부든 합치면 2022년에 15조 1천억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 단위를 이야기할 텐데요. 아무래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했던 기부를 모으다 보니까 조 단위입니다. 그래서 15조 1천억이었던 것이 2023년에 16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법인하고 개인을 비교해 보면 개인의 경우가 7이라고 보면 법인은 3 정도, 7대 3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유산 기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통계에서 잡히는 숫자가 한 해에 16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유산 기부를 이야기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는 부분이 그 유산 기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기부 중에 유산 기부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유산 기부를 들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막대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기부의 전체적인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이제 준비해 본 것은 우리나라와 영국과 미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막대 그래프가 있는 듯 없는 나라가 아쉽지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부의 1% 정도가 유산 기부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기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유산 기부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보통 CTS에 선교 방송 관련해서 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뭐 계좌를 보내든 전화로 하든 해서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전에 이루어진 기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산 기부는 이제 죽기 전에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통상적으로 이제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이 1%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그래서 그래프에서 앞에서 보였던 세 가지 그래프가 가장 있을 수 없던 하는 1%가 우리나라의 경우였고요. 다음 슬라이드 잠깐 봐보면 이 중간에 되는 부분이 미국의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부의 8% 정도가 유산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미국과 영국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영국은 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2011년 경에 영국 같은 경우는 가진 재산의 10%를 기부를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교회가 바탕이 돼서 청교도적인 정신이 바탕이 된 건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자선에 대한 기부에 관한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로 보였는데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그다음에 8%,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 중간에 영국의 경우인데 액수를 적어놨어요. 액수를. 그러면 이제 기부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왜 유산 기부를 이야기하는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1%이긴 하지만 유산 기부를 해왔는데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결국 65세가 되시는 분들의 인구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35년 20%다가 2050년에 40%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그게 40% 되는데 2050년이면 옆에 사람 돌아보면 둘 중에 한 분은 65세가 넘는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국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국가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줄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도 재정 적자가 문제되고 있는데 복지 재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국가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산 기부를 통해서 CTS와 같은 그 공익법인들이 결국 그 역할을 일부를 해주겠다. 물론 이제 CTS 같은 경우는 단순한 복지뿐만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을 갖고 공익 목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유산 기부가 갑자기 곽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또 있고, 별도 자료는 제가 제시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2024년에 1인당의 국민 총소득이 5천만 명이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 6번째입니다. 일본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가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명도 늘어나긴 했지만 부가 축적이 되면서 이 축적된 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전처럼 자녀한테 물려주는 걸로 그칠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유산 기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기부 연구자들 그리고 공익법인들도 근데 국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산 기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손을 놓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CTS에 그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월급의 일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사실 유산 기부의 또 다른 별명이 있거든요. 그게 계획 기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결국에 가서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도 있지만 그것을 죽기 직전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유언장을 준비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계획 기부라는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여 형태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속 형태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거를 빼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산 기부라고 하는 것을 공익법인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유산이 될 수 있는 증여재산과 유산이 된 이제 상속재산, 이거를 기부하는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부하는 사람이 부담을 안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제도 장치는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밖에 안 하는 거를 미국의 8%나 영국의 30% 정도까지 가려면 제도적으로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조단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남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유산 기부는 기부를 생전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뭐 계좌라든가 ARS를 통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기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돌아갈 만약 이제 죽기 전이라든가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를 계획한다면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면 자녀한테 물려주를 조그마한 부동산을 결국 유산 기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특징을 또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그래서 유산 기부라고 그래서 뭐 굉장히 돈이 많아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누구다지 할 수 있다. 지금 기부를 현재 이 방송 통해서 하신 분들도 유산 기부라는 형태로 계획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산 기부라는 것은 기부의 한 형태다. 그리고 그 기부를 계획한다는 의미에서 계획 기부라는 또 다른 별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남겨진 재산을 뭐 자녀들에게 기도라든가 또는 말씀의 유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 재산을 부분을 단순히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든가 또 다른 말씀드린 유산 기부라는 그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개 나눔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산 기부가 단지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관심 갖듯이 우리 교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단순히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쓸지를 하는데 제 설명이 도움이 됐다면 이번 강의가 목표를 다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훈 교수님께서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들었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하면 더 청해서 이제 강의를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이혜근 권사님께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듣고 계셨는데 저희가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Q&A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우리 권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미국과 영국은 진짜 그런 유산 기부에 대한 역사가 깊어가지고 이렇게 잘 돼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저히 너무 낮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외국과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라도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좀
달라서 그걸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차이는 어떤 점이 또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기부라고 하는 게 문화일 거고 그중에 유사한 기부도 문화일 텐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모르겠어요. 이걸 부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 나이 들었다는 걸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첫 직장 딱 월급을 타면 네. 부모님께 네일을 사준다고 빨간 그러거든요. 내복이죠, 무조건. 있죠. 빨간 내복이죠. 저도 의문이에요. 왜 빨간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빨간 내복을 사드려야 되나요? 그렇지. 저 월급 받으면 모른 척하는 거 모른 척하는 거 모른 다 척하는 알고 거. 있었는데. 처음 듣는.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서 봉급을 타면 빨간 네일을 선물해 드린다는 것처럼 네. 외국 같은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경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결국 내가 기부할 곳이 어떤 것일까? 내가 번 것 중에 일부를 어떻게 산원에 환원할 것인가? 문화의 차이를 또 그분들이 미국에서 또 공부도 하시고 영향을 받아서 조단위의 기부를 하신 분도 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 조금 바뀌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래도 지금 그런 아까 말씀하신 분들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이제 걸음마는 잘 떼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첫 월급 타면 빨간 내복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우리 원영 집사님은 어떤 그런 궁금증이 문화가 있으려나. 있었나요? 아주 옛날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유산 기부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이 뭐랄까 좀 되게 이거는 되게 뭔가 거창하고 되게 대단해 보여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유산을 기부한다고 하면 그걸 원래 받으려고 했던 자녀들이 사실 가만히 있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선진 기부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교수님 분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쉬시는 이유가 어떤 그 돈을 쓰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 그 왜 내 돈 함부로 쓰냐고. 그래서 자기 돈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산이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는 게 누구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제도가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가족의 재산이라는 게 밑에 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류분이라고 그래서 내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 줄 때는 그 가족의 일정 부분은 손을 못 대도록 민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은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재산이고 자기는 자기다라고 하는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가족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산 기부 같은 경우는 계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또 유언장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돌아가시면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그 법무부에 있는 분들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유산 기부는 어떻게 보면 계획 기부라 볼 수 있고 그 계획 기부는 누구나 부딪힐 수 문제 있는데 먼저 계획함을 해서 또 가족 간의 분쟁을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 우리 그 금융 자산의 모양들이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예전은 사실 아주 옛날에 뭐 현금 아니면 부동산 그걸로 끝이었는데 지금 다양해진 것처럼 이제 법도 제도화가 자꾸 바뀌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시기까지 그렇게 왔군요. 예. 그렇다면 교수님도 크리스찬이시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그렇다면 특히 이제 유산 기부는 이 크리스찬들이 좀 어떤 시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법 전문가가 아니라 집사로서 그 교회 집사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유산 기부라는 게 뭐 기부할 게 생기는 것이고 왜 한국이 유산 기부할 게 많아졌을까? 지금 1%밖에 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그거를 본인이 갖는 게 아니고 선교라든가 또 다른 뜻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산 기부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갖고 있는 의미는 개인에게 준 어떤 재물의 축복이라는 부분이 결국 사명으로서 유산 기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유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얘기가 돼서 그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훈 교수님 많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의해 주셔서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산 기부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숭고한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정말 특별히 거룩한 선택,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도 자세히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권사님. 네, 우리 박훈 교수님께서 유산 기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CTS에 전화 주셔서 전문 상담가와 함께 좀 의논을 나누시면서 상담을 해보시면 그 문제들도 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CTS 유산 기부는요,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요, 02-6333-100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CTS에서 정말 전문 상담가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거지? 결과를 본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재산을 유산 기부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을 좀 만나보려고 해요. 세계적인 성사학자이자 대구 제1교회에서 심우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이신데요. 이상근 목사님께서 심우하신 대구 제1교회와 유산기부의 열매인 대구 기독교 원로원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1893년 선교사 배어드 목사가 터를 닦아 세운 대구 제1교회. 대구 경북 지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1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멋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 최초의 주석가인 고 이상근 목사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된 대구 제1교회의 기독교 역사관에는 일제강점기의 설립 초기 역사부터 이상근 목사의 유품까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34년 동안 대구 제1교회를 섬긴 이상근 목사는 뉴욕 신학교와 달라스 신학대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편한 미국 생활을 뒤로하고 어려운 조국의 교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교회의 큰 스승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는데요. 특히 신약과 구약은 물론 외경까지 주석을 다 쓰신 유일한 신학자이자 세계적인 주석가로 지금까지도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완성해낸 주석들은 후배 목사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위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석가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 신약, 외경, 주석을 썼으니까. 근데 사실은 주석가 이전에 영성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든 모습, 언제나 연구하는 모습, 언제나 일관된 모습,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야, 저분이 정말 영성가다 싶을 정도죠.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주신 이상근 목사는 한국 교회에 또 다른 유산도 남겨주셨는데요. 주석의 수익금과 소유한 전 재산을 대구 제1교회에 유산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 헌납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돈 한 푼도 안 보내셨네요.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아버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믿음의 정말로 엄청난 결단이지만 자녀들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아버지 그러십시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의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죠.
그 믿음의 결단. 그래서 우리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 그게 바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산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이는 더 많이 한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죠. 그분들을 본받아 가는 것도 우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경북 경산시 이상근 목사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진 곳인데요. 바로 이 목사의 유산 기부로 지어진 대구 기독교 원로원입니다. 이상근 목사는 주석을 사준 목회자들 덕분에 생긴 재산은 다시 목회자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은퇴 목회자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와 선교사 부부 2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피디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로원에 사시는 목사님 부부를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작년 7월 7일 날 이사를 왔어요. 신입이시네요. 예, 그래요. 얼마 안 됐어요.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거든요. 순간적으로 됐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그래요. 미리 정보도 우리가, 없었고.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어떠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첫째는 환경이 참 아름답고 좋잖아요. 생활이 편안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부 여기 목사님들만 사시니까 대화가 전부 같은 주제로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참 좋고 우리 이상근 목사님의 안목이 계셔서 이런 좋은 장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맙죠. 우리 저 목사님 방이 지금 엉망이. 네, 아이 괜찮아요. 우리 방에 가만히 있어 그렇게. 보세요. 잠깐만. 저기서 감사. 네. 와. 큰 침대도 들어올 수 있게 넉넉하고요. 예, 예. 여기가 안방. 예, 예. 여기 공부방이에요. 기도하고. 네. 생활하는 데는 네. 불편한 게 없어요. 사모님께서 꼭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202호 텃밭은 요거예요. 이만 텃밭. 원로원 건물 한켠에 마련된 텃밭인데요. 각 가정마다 25평씩 텃밭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이 지금 안 심어가지고 이건 뭐예요? 예? 뭐 심으신 거예요, 이거? 상추. 예, 우리 여기는 가지를 심었고, 가지. 예, 여기 가지나무예요. 가지. 그다음 여기는 토마토, 저쪽에는 오이, 이쪽에는 고추, 여기 참외 심었거든요. 그거는 옥수수. 예, 또 옆에 집에 서로 또 나눠 먹어요. 이게 나중에 수확해서 오이도 서로 갈라 먹고, 예, 호박도 따면 집집마다 다 나눠 먹고 이래요. 재밌죠? 네. 아니 여기 뭐 풍경도 좋고 완전 그냥 전원 생활이시네요. 그렇죠. 이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잘 돼 있잖아요. 아름답습니다. 수요일 저녁이면 원로원 1층에 마련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회자 가족들. 이렇게 삶과 예배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상근 목사님이 남겨준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평생 동안 목회하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참 그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아요. 우리도 선배님들의 그런 귀한
신앙과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후대에 귀한 믿음의 유산, 그런 그 희생과 봉사의 그런 정신을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수 치고 싶어요, 정말. 예, 이상근 목사님께서 심화하셨던 그 대구 제1교회 기독교 역사관에서 이 목사님의 발자취도 봤고, 또 유산 기부로 씌어진 그 대구 기독교 원로원의 모습도 봤는데, 그 은퇴 목사님들께서 정말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그게 참 좋다 소리가 저도 정말 절로 나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는데요. 물론 이 목사님께서는 이 화면을 전에도 보셨겠지만, 아버님께서 주신 그 유산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상속을 제 몫을 줬다면은 아마 뭐 공부하느라고 다 썼을 거예요. 다 쓰고 지금은 뭐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버님의 그 유산이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큰 그 유익을 주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이상근 목사님의 그 유산 기부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삶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주셨는지, 권사님도 사실 보시면서 계속 너무 좋다 우리 계속 그랬잖아요. 유산 기부 자체가 귀하다는 생각 새삼 더 하셨죠? 네, 저는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사실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계속 가셨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는데 노후를 또 이렇게 보상받듯이 정말 네, 이렇게 또 편하게 쉴 곳이 있다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이렇게 생기고 발전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일 하실 때 마음껏 정말 후회 없이 다 하시고 또 이렇게 노후에는 이렇게 편하게 또 이런 곳에서 쉼을 보내시면서 지내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원혁 집사님은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유산 기부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결정을 내리신 것 같고, 진짜 목사님들 사실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뭐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그럼요. 은퇴하고 나면은 그 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의 삶을 저기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유산 기부라는 거에 대해서 이 보시는 분들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정말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 박군 교수님 사실 이게 열매잖아요. 열매. 유산 기부 운동에 했던 열매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 일을 계속 하시니까 이런 열매를 딱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뭐 기부하라고 했는데 이제 기부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기부 받은 걸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기부 받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준 것 때문에 저도 감동을 받았고요. 또 하나 더 영상에서 재밌는 게 이제 기부했을 때 적어주신 그 편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1985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교수 된 게 2003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쓰신 문구가 지금 표준적인 모습이 될 정도로 굉장히 뭐 사는 동안에는 그 집은 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라든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985년도에 벌써 유산 기부에 지금도 써도 손색이 없은 내용. 거기 더더군다나 목사님께서 보통 가족이 반대해서 유산 기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저도 영상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산 기부는 어쩌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교 헌금이 되겠죠. 특히 CTS 유산 기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동참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잖아요. 그 열매가 어쩌면 바로 이 CTS 방송 자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십자가 구원을 전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주님께서 혹시라도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는 02-6333-1003번이고요. 우리 원집사님과 이권사님도 또 CTS 선교 후원 방법 알려주시죠. 우리 원집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CTS 유산 기부는 결코 재산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요. CTS는 그 마음을 절대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아가페올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CTS 유산 기부는 전 세계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선교 헌금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CTS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TS 유산 기부는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씨앗일 텐데요. 그 씨앗을 뿌리는 그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TS에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습니다.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신 CTS 아너스 클럽,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한 유산 기부를 해주신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의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CTS 유산 기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요, 02-6333-1003으로 전화 주세요. CTS 전문 상담가가 여러분들께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6333-1003 전화 주세요. 네, 두 분 감사드려요. 목사님께서 그 유산 기부에 대해서도 뭐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유산 기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돈을 살리는 일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돈이 있지만은 돈이 돌지 않으면 돈맥경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돈맥경화는 제가 볼 때는 돈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장롱 면허처럼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돈은 죽은 거예요. 돈은 뭔가 우리가 활성화되고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유산 기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장롱 속에 있는 죽은 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유산의 기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CTS에 여러분들께서 전화해 주시고 또 유산 기부해 주시면은 돈이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 얼른 전화기 드시고 전화해 주시면은 참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돈을 살리는 그 일에, 그리고 그 산 돈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살리고 그 산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산 기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꿈꾸고 또 우리가 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하시며 우리 CTS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주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십자가를 전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그 유산 기부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마무리로 한 마디씩 하면서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부터. 네, 저는 종합하면 유산 기부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산 기부는 축복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탄생이다, 혹은 새로운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유산 기부라고 하면 어떠한 생명이 끝나고 그걸 기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또 다른 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혜공 권사님. 유산 기부는 새로운 인식을 바꾸는 거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유산 기부는 인식이 바뀌는 거다. 네. 이성희 목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볼 땐 유산 기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줘서 자녀들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 좋은 물질을 우리 유산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이 정말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산 기부라고 생각되어져요. 유산 기부는 자녀를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떠나서 일단 살리는 거네요. 그죠?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론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박훈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교회유 유산기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뚜벅뚜벅 예수님 따라서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 저희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바로 지금 선교회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